그때 집의 나이로는 18세, 18살이었고 우리 학생들도 나라를 구하는데 애국심 발휘를 할 때가 안 되었나? 학생 신분으로서 국가 전투에 이바지했다. 내 속에 파란 관상처럼 내가 나가서 김일성 이놈 목만 딱 뿌리면 끝난다. 250명이 탔던 사람들이 247명이 다 죽고 나라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건데 나라를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켰어?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역사 6.25 전쟁. 갑작스런 전쟁 발발로 전세가 밀려난 대한민국의 마지막 부류 포항. 어린 소년들은 나라와 가족을 위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중학교가 6년제였거든요. 6년제인데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부터 학교 자생적으로 학교마다 학생 군사 훈련을 받는 그런 조직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학도의용군은 6.25 전쟁 때 학생 신분으로서 전쟁에 참여한 의용병을 학도의용군이라고 하거든요. 학도 호국단에 소속된 그 학생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률이 거의 한 채 10%도 안 되던 시절이고,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말귀를 잘 알아듣고 매우 용맹하고, 그래서 각 부대에서 보면 학도병들이 맨 먼저 전투에 참전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학도병에 가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묻는 게 너 나이 몇 살이냐 묻고, 둘째는 어리다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 얘기가 어리지만은 내가 김일성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 지원서를 쓰라. 지원서를 쓰고 손도장을 찍고 학도병에 참전하게 된 거예요. 1945년 조계 강복을 맞이했지만은 그 강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 1950년 6월 25일 북해의 남침을 인하여 정말 조용하고 아름답던 이 산야가 그들의 군홧발에 유린돼서 핏빛으로 물들었던 6월을 맞이해가지고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도 인력을 담당하자는 마음으로 학도병에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 6.25 전쟁 발발하고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병헌 5사단이 동해안 7번 국도를 타고 포항 쪽으로 내려옵니다. 포항은 그 당시에 그 항만도 있었고 철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도 있었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천 비행장이 있어서 우리 미군 유엔군 비행기들이 하루에 30에서 40회씩 출격을 해서 항공 근접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포항이 점령됐을 경우에는 이 중요한 우리 그 군사적인 요충지가 뺏길 뿐만 아니고 부산 그리고 인근 경주에서 대구까지 다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 소년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참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군인들의 심부름부터 지역을 수호하는 일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력이었습니다. 학도의용군들이 투입된 전투 중 하나였던 기계 안강지역 전투.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 포항을 되찾기 위해 인민군과 국군이 격전을 벌였던 이곳에도 학도의용군이 있었습니다. 포항 전투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흥해 쪽에서 온 전투가 있고, 하나는 기계 쪽으로 와가지고 발전을 해가 넘어온 게 있고, 하나는 경주 쪽에 안간 전투 있어요. 우리가 들어갈 때는 보니까 벌써 전투 부대가 기계를 점령하고 난 뒤에 그 기계 입구에 딱 가니까 인민군 모자, 신발,
인민군 말이 한 대여섯 마리 기계 시위가를 막 주먹대 뛰어다니고 그랬거든요. 며칠 후에 지금 우리는 이제 철수한다. 그때는 이튿날 우리를 모아가지고 산으로 학대를 데려가더라고요. 어뢰산으로. 어뢰산에 때 올라가니 고참병이 분명히 일대대다. 시키는데 일대대다. 일대대는 항상 공격할 때 앞당처럼 그런 부대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영감히 잘 싸워라.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일부로 그날의 기억은 굉장히 처절했고 치열했습니다. 포가 산에 막 떨어지는 거야. 물론 우리인데 막 떨어지지. 그래가지고 이제 낮은데 지형 보고 낮은 곳에 뭐 엎드려가 딱 있는데 뭐 한 30분 포삭이 가지고 또 포가 조용해요. 없어. 끝나고 또 조금 지니까 산 위에 곧이 정상에 총격전이 벌어졌어. 내 머리 위에서는 막 생야자이다. 따라또 소리만 나고 손들어 하면서 막 탁탁 이러면서 하는데 총 맞아가지고 말이지 아파가 쉬는 소리 뭐 야다이라. 포항을 사수하는 데 가장 중요했던 전투로 손꼽히는 전투는 바로 포항여중 전투입니다. 제대로 된 훈련도 충분한 무기도 줄인 배를 채울 끼니도 없이 단 71명의 학도의원군이 지켜낸 11시간. 소년들은 쏴본 적도 없는 총을 쏘고 총알이 떨어지면 백병전으로 그렇게 대한민국의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에 포항여중에는 우리 3사단 후방 지휘소가 거기에 있었어요. 전방 전투부대는 영덕에 가서 사고 있고 여기는 전 행정병들만 있었어요. 기밀 문서라든가 이런 게 다 여기 있었는데 그거를 지킬 군인들이 없으니까 소병들이 그거를 지켰는데 결국은 8월 11일 날 기계 쪽으로 넘어온 그 12사 인민군 12사단에 의해서 11시간 동안 4번의 치고받고 하는 격전을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중과 부적이죠. 그래서 점령을 당하는데 그중에 한 40여 명이 전사하고 한 10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8월 11일 날 포항역 쪽에서 따발총 소리가 나가지고 뛰어갔더니 김치련 대위가 하는 얘기가 학도는 사령사령부 사수하라. 중대장이 명령 없이 발표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엄청난 병력이 오니까 막 너무 겁이 나가지고 겁나서 총 쏜 거예요. 그때 중대장 김용섭이가 적이 안 죽으면 네가 죽는다. 쏘거든 반드시 적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1차 전쟁이 시작한 거예요. 그게 8월 11일 새벽 4시에. 그 11시간 전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그 3사단 후방 지휘소에 있던 중요한 기밀 문서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배를 이용해서 구룡포라든가 간포 쪽으로 안전하게 어떻게 대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줬고요. 또 포항 시민이 그 당시에 한 7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피난을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줬다 그런 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야들이 흩어져가 뒤 산까지 와서 뒤 꼬지에서 박격포로 때리고 앞에서도 포를 쏘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눈을 떠보니까 흙이 보이더라고. 그래 살았구나 보이길래 손에 피가 나고 얼굴에 피가 나는데 인작 손으로 애모 소총 들고 이건 도망가야 되겠다 싶어서 땡손이 치는데 뒤에서 임중군이 따라오면 동무 서기요 동무 서기요 서라는 거야. 나도 잡혀가 포로가 된 거예요. 총 4번 11시간의 전투. 소년들은 두려웠고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 했습니다. 끔찍한 지옥 속에서 마지막까지 기록을 남겼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육은 학도의원군. 그는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그 끔찍한 경험을 편지로 일기로 남겼습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어제 내복을 빨아 입었습니다.
물레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왜 수의를 생각해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아,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굉장히 성격이 활달하고 명랑한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늘 전투 중에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필기가 안 좋았으니까 만년필로 그 수첩에다 이렇게 조그마한 수첩에다가 메모를 해서 그렇게 이제 쓰셨는데, 당장 진짜 전투 중에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수첩에다 적은 게 우리 지금 일기 저 편지로 지금 보이는데, 서울 동성중학 4학년이고 나보다는 키가 좀 큽니다. 1소대 향도를 맡고 나는 중대 연락병이고 그건 향도인데, 나도 모르게 전쟁에서 이 길을 썼는 거예요. 그 폐허가 된 속에 시체를 다 모을 때 시체에서 나온 그 일지예요.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가 활달하고 명랑한 소년이었다 말합니다. 그런 소년의 일기는 이제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전투, 형산강 전투. 국군이 미군과 협력하여 북한군을 패퇴시키고 포항을 탈환하면서 반격을 개시하는 전환점이 되었던 전투로 집중 포격으로 수많은 마을을 폐허로 만들었던 전투였습니다. 형산강 전투는 그냥 총 조금 술 뿌이지 전부 포사함이지. 동네가 전부 몰살시켰지. 함포로 때리고 주로 포로가 섭비거든. 포항에는 남아있는 게 중앙국민학교 앞에 있는 그 문조합이라고 조합이 하나 살아있고, 제일교회가 살아. 포항이 이제 완전히 폭탄 막 중간중간에 보면 우체국 앞에 보면 웅디 물이 제일 정도로 그런 것이 시내 거리가 많았습니다. 치열했던 포항의 전투로 끝끝내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했고, 유엔군의 합류로 대한민국은 다시 북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겼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가슴 아픈 시간들이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멍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다 여기서 일어났어요. 고지전부터 시작해서 공군 폭격, 그다음에 민간인 희생. 내 친구 두 사람도 총 한 번 못 쏘보고 그 맞아 안 죽었습니까? 그래서 되게 억울하죠. 그래서 나도 술래까지 총술 자신이 없어요. 안 쏴봤기 때문에. 내 총에 때 우리 아군도 맞아 죽을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뻥소리 나면서 난 정신 잃어서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그리고 어느 때나 된지 저 멀리서 파도 치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 파도 치는 소리를 귀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제 배에 탔다가 꺼졌는데 옆에 보니까 저 동료들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가서 손으로 찔러보니까 단단하게 벌써 굳었어. 다 죽은 거예요.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고통은 여전히 깊게 남아있고, 학도의용군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역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도 바칠 수 있다. 그런 각오를 한다면 오히려 죽음을 면할 수도 있고, 내가 안 그래도 그런 정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안 살았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전쟁이 있다. 뭐 총소라 오는 전쟁이 아니라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북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 전쟁이 있다.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육전상륙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나머지 도를 지킨 원동력은 사실 학생들이 나는 답하고 싶어. 이 학생들, 선배 학생들이 이렇게해서 이 자유민주국가를 수호한 선배들을 좀 이해하고 나라의 기둥이 되는데 국가를 위해서 역시 좀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값진 도시로 거듭나야 됩니다. 대한민국 마지막 회생하는 장소 여기거든. 그런 기백이 이 포항에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진짜 포항에. 포항에 학도의용군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제를 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끝에서 마지막까지 싸운 포항의 학도의용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역사입니다.